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평진전 해설 제36장 정관격의 운을 논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관격의 운을 논함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수업을 잠시 이제 복습을 해보고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정관격이 격이 성격되는 경우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 정관격에서는 그쵸? 첫째가 재성, 그쵸? 재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성과 인성이 있고 또 이 정관격에서 단독으로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단독으로는 재성만 있어서 재성으로만 쓰는 경우도 있고 인성으로만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상관을 만나면 그쵸? 이렇게 상관을 만나면 또 이렇게 이제 합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관이 이 인성을 보게 되면 또 다시 성격되는 경우 그쵸. 그 다음에 또 재성을 보더라도 상관생제 재생관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비견겁제가 그쵸. 이렇게 비겁이 그쵸. 이렇게 비겁이 비겁이 있는 경우, 비겁이 있는 경우에 비겁이 재성을 재성을 이렇게 극제해주면은 다시 재인불회로 격이 성격되는 경우 등등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격이 성격되더라도 이 격국에는 뭐가 있냐면 고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고 그쵸? 그 다음에 낮은 격이죠. 그쵸? 높고 낮은 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정관격에서 가장 높은 격은 뭐냐면 정관격이 재성과 인성을 다 쓰는 경우 그래서 그리고 이 재성과 인성을 다 쓰는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인이 서로 재극인 되지 않게끔 비겁을 뭐 갖추고 있다든가 또는 정관이 또 관이 투관해서 재성과 인성 사이에서 통관을 시켜주는 재인불회를 이루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는 격이 성격되고 그리고 이것은 가장 높은 격에 속한다. 그리고 재성만 단독으로 쓰는 경우하고 인성만 단독으로 쓰는 경우하고도 격의 높낮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인성을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는 재성을 단독으로 쓰는 것이 격국이 더 높다. 그 이유는 재성은 결국은 재생관으로다가 관을 계속 생해주기 때문에 관을 유지시켜주지만 인성만 쓰는 그런 정관격에서는 결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정관이 인성에 설계되기 때문에 높낮이로 보면은 재생관으로 성격되는 것이 더 높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저는 정관격의 이제 운을 논함으로 연결이 되는데 자, 정관격의 운을 논함에서는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무엇으로 성격됐느냐에 따른 정관격에서 대운이나 세운이나 운을 만났을 때 그 배합이 나한테 이로운 배합인지 꺼리는 배합인지를 살펴보고 그 기둥의 운을 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정관격이 재성과 인성을 같이 쓰는 경우에는 일간과 그 다음에 격국과 그 다음에 이 상신이라고 하는 재성, 재인 이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이제 일간이 이제는 보통 약한 경우가 많겠죠. 왜냐하면 이제 정관격이니까 나를 극하는 원령에서 또 재성을 쓴다고 하는 것은 일간이 보통 약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일간을 돕는 인성운을 만나는 경우가 뭐 좋다. 그리고 또 정관이 또 격이 또 가벼울 때는 일간은 또 무거운데 정관이 가벼울 때는 또 재생관으로 재성운이 와서 정관을 돕는 운이 뭐 좋다 이런 식으로 그 기둥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막 그 운을 논함에 대한 천문을 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계속 그 이어서 정관격의 운을 논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약 관노이 불과 봉합 불과 잡살 그 다음에 불과 중간
그 다음에 지지, 형중, 그 다음에 불문, 소취하고, 그 다음에 개불이하 했습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원문을 읽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그쵸 만약에 정관이 노출되고 있으면은 뭐냐면은 불가하다. 뭐가 합을 만나는 거. 그래서 정관격이 천간으로 드러났을 때는 합을 만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좋지 않다는 것은 꺼린다는 것이고, 꺼린다는 것은 파격에 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잡살, 그러니까 정관격이 월에 있든 천간에 있든 잡병진전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간목일간이 6월에 출생했는데 어딘가에 경금이 투관하면은 이거는 정관과 칠살이 혼잡으로 봅니다. 꼭 천간에 신금이 투관해야만이 관살혼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암장되어 있어도 이 자체를 이제는 혼잡으로 보기 때문에 정관격에서는 칠살이 드러나는 것은 일단은 흉하다. 이것 또한 파격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간목이 그쵸 신유월이죠. 신유월 이렇게 있는 거는 지장간에 뿌리를 둔 거랑 상관없지만 정관이 드러난 게 또 중간으로 또 신금이 또 드러나는 경우 이렇게 두 개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이것 또한 합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뭐예요? 상관으로 하나를 화급금해서 상관경관 시켜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하나만 온전하게 쓸 수 있을 때 오히려 격국이 성격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칠살이 섞여도 안 되고 정관이 거듭 있어도 안 되고 또 더불어 뭐예요? 지지에 형이나 충이 있는 것도 안 좋다. 이거는 정관격뿐만이 아니라 모든 격국이 불가하다. 그렇죠? 모든 격국을 불문하고 다 좋지 않다, 불리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까지가 지난 시간 수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정관, 제인, 운희, 인수, 신왕지지, 절기, 식상, 약신, 왕이, 재경, 관약, 즉, 잉, 취재, 관운야 그랬습니다. 자, 정관격이 재를 용신으로 쓸 때, 그렇죠? 이건 단독으로 쓰는 거죠, 재성을. 이렇게 할 때는, 그러면은, 이렇게 정관격이, 그쵸? 정관격, 그냥 예를 들어서 간목이 6월에 태어나서 이런 정관격이 재성, 기유 이렇게 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단독으로 이 재성을 재생관으로 성격이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그쵸? 이 월령 유금의 극을 받고 또 이게 내가 또 이 기토를 극해야 되니 일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죠? 일간이 신약한 거죠. 이렇게 신약하게 되니 이때는 어떤 운이 좋으냐면 일간을 돕는 인성운이 좋다는 거죠. 인성운이. 그렇죠? 그래서 운은 인수하고 그다음에 신앙환 지지. 그러니까는 일간이 약하니까 인수운을 만나든가 아니면은 신앙환 지지니까 지지에 그쵸 임목이나 묘목이나 이렇게 로강지운으로 이렇게 운을 만나는 것이 좋다. 그것을 기뻐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절기식상이라고 했으니까는 뭐예요? 식신이나 상관은 절대로 꺼린다. 그래서 지만 운에서 식상운이 오는 것, 식상운은 병화정화죠. 병화정화 운이 오는 것은 절대로 꺼린다는 거예요. 정관격에서. 왜냐하면 정관격이 이렇게 암장되어 있건 또 천간에 드러나 있건 간에 이렇게 병정화가 이렇게 오게 되면 왜 꺼릴까요? 이게 화생토 토생금도 할 수 있는데 그쵸?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걸 할 수 있는데 꺼리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정관격에서는 식상을 굳이 꺼릴까? 식상을 그쵸? 물론 간목일간이 신유월에 태어나서 지금 여기서는 조건이 뭐냐면 기토가 있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재생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병정화라고 하는 식상을 꺼리는 거. 재성이 만약에 없는 상태라면 당연히 이거 꺼릴 것도 없죠. 이거는 일단 정관격 자체가 상신을 갖추고 있지 못한 거니까 허접한 상태에서 병정화는 당장 이건 파격의 요인이 되지만 기토 재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꺼리는 이유.
이게 화생토 토생금으로 오히려 정관을 더 이렇게 강하게 생해주는데 왜 식상을 꺼릴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궁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식상을 절대 꺼리는 이유. 그거는 뭐냐면 간목이 이렇게 신유월에 투간했던 안 투간했건 정관격에 기토를 쓰게 돼서 계속 재생관으로 정관에 충성하고 있는데 식상운이 오게 되면 그쵸? 식상운이 오게 되면 이 병정화가 식상생재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재생관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미 이게 벌써 탁해지는 거예요. 식상생재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관이라고 하는 그 관료가 그런 국가 공직 공무원이 그 내부에서 그 정관이라고 하는 거에 충실하지 않고 앉아서 그 민원 업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앉아서 뭐 하는 것 같냐면 증권이나 투자 이런 거 또는 개인적인 일을 돈 벌기 위한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도모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식상생재를 하는 거니까 계속 돈 버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행위가 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꺼린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당장은 그 정관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거 자체는 엄청 큰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그 공무원에 맞는 일을 하지 않고 사적으로 이렇게 다른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식상을 절대로 꺼린다. 절대로 꺼린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약 신왕이 재경 관약 그랬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쵸? 일간이 신왕이죠. 신왕한데 재성이 가볍고 정관이 약하다면 그러니까는 정관이라 하더라도 간목에 신금 어쨌든 술 중에 신금이든 6월에 신금이든 또는 간목의 정관이 투간되지 않아서 이렇게 암장되어 있는 상태도 있겠죠. 이런 경우 뭐예요? 이 재성이라는 것이 재성이 가볍다면 재성이 지지장간에 연월일시 어디에도 이 기토가 통근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가벼운 거죠. 그쵸? 가볍고 이게 그러니까 재성이 가벼우니까 가벼운 재성이 정관을 생하니까 당연히 정관도 이제 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지에는 이 재성의 근도 없고 관도 무리져 있지 않다면 지지에는 당연히 비겁으로 무리져 있을 확률이 큰 거죠. 임묘진으로 이루어져 있든지 이런 식으로 또는 해묘미로다가 삼합으로 이루어져 있든지 이런 식으로 일간이 신앙하게 되겠죠. 그러면 거듭 재성과 간성의 운을 취하면 좋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재성이 가볍고 정관까지 약한 경우에는 천간으로 신금이 투간에서 올라오는 운이든지 아니면 이 기토가 지지에서 그쵸 미토나 축토 이런 것들 또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재성이 근으로다가 강하게 들어오는 운 이렇게 그것이 바로 거듭 재성과 이제는 관성이 운을 취한다는 것이니까 천간이 드러나 있지 않고 미토나 축토가 지지에만 있을 때는 천간으로 기토가 드러난다든가 기토는 드러나 있는데 지지에서 로강지가 없고 세력이 없다면 운에서 지지로 오는 재성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운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관격이 투간된 재성을 써서 성격이 되었으면 지지로 오는 인성운이 좋다. 왜냐하면 천간에 이제 이렇게 재성이 떠 있으면
재성이 써 있으면 인성운이 개수가 이렇게 온다면은 여기서 제극인이 되니까는 인성운을 쓰려면은 지지로 오는 인성운이 좋다는 거고, 이것은 바로 이 재성과 인성이 천간 지지로 떨어져서, 그쵸? 뭐 해수로 해묘미로 이렇게 온다든가, 어쨌든 지지로 뭐 자수가 이렇게 온다든가, 뭐 신금이 있는데 자수가 와서 신자진 수국을 이룬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지로 오면 천간과 지지는 천간과 지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재인불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천간으로 재성이 떠 있으면 인성운은 좋은데 인성운이 올라면 지지로 오는 게 좋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식상운은 천간이나 지지로 오는 것을 모두 꺼린다. 그 이유는 첫째, 정관이 합의되거나 또는 상관경관이 되기도 하지만, 둘째는 재생관하는 정관이 식신운을 만나면 식신생재로 정관이 탁하게 되니 공적인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사적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셋째는 재생관으로 약한 일간이 식상으로 설기되어 더욱 일간이 또 약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로 이 세 가지 문제로 식상운은 정관격에서 재성을 쓸 때 식상운은 절대 꺼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관패인 운이 재향, 그 다음에 상식반길, 그 다음에 약관중, 신경 이패인, 그 다음에 즉 신왕 위의, 그 다음에 불필 제운이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정관격이 인성을 차고 있으면, 이게 정관격이 인성을 차고 있으면 이게 정관패인이죠. 그래서 정관격이 인성을 차고 있으면 운에서는 재운으로 향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는 재운으로 향한다는 것은 이제 이게 고향향자인데, 이게 그러니까 지지로 오는 걸 얘기해. 지지, 그렇죠? 지지로. 그래서 정관격이 인성을 쓰고 천간에 인성을 쓴다면 운은 이게 이제 정관이 관인상생으로 계속 정관이 설기되니까 재생관이 돼야 되는데, 천간으로 오게 되면 잘못하면 제극인이 되니까 지지로 고향, 그죠? 지지로 오는 그래서 재성이 지지로 오는 운으로 와서 재생관을 이렇게 돕는 그런 운이 좋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의 고향을 기뻐한다는 것은 지지로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상식은 반길이고 그랬어요. 상관과 식신은 도리어 길하다. 반길이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냥 이런 반이 아니고, 그쵸? 도리어죠, 도리어. 그래서 도리어 길하다. 그러니까는 정관격이 간목이 이렇게 신유로 정관격인데, 이 정관격이 인성을 차고 있어요. 그럼 인성이면 개수를 차고 있는 거죠. 일단은 개수를 차고 있으면 이게 일간이니까 금생수 수생목으로 관인상생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럴 때에 재성운은 필요하죠. 재성운은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 관성이 인성으로 설계되니까. 그럴 땐 지지로 오는 재성운, 그쵸? 지지로 오는 거니까 뭐 축토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지지로 오는 재성운은 토생금, 금생수, 수생모로 돌아가니까 이게 운이 좋고, 그 다음에 오히려 식상운은 뭐예요? 그쵸. 병화나 정화운을 얘기하는 거죠. 병정화운은 도리어 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계수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화든 정화든, 특히 이제 병화는 식신이니까 좀 뭐하더라도 이 정화 같은 경우는 운에서 오게 되면 얘는 이제 병신합도 안 되죠. 이렇게 이제 수가 있게 되면은. 그래서 인성을 차고 있으면, 임수든 개수든 인성을 차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임수는 식신을 극하고, 그쵸? 그 다음에 개수는 상관을 극해서 이 정관을 구하는 거죠. 정관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도리어 길하다 했잖아요.
도리어 길한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 고여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간목일간이 정관격에서 임수든 계수든 인성을 딱 차고 있을 경우 6월의 정관격이다. 이런 경우에 식상운은 병화가 오든 정화가 오는 식상운에는 어떻게 보면 내 격국을 그쵸 화급금으로다가 이렇게 검증하는 운인데 그쵸 검증받는 운이에요. 그쵸 내 틀을 내가 제대로 갖고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운에서 오는 것은 검증이죠. 그래서 병정하러 화급금하러 오는데 내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임수나 계수라고 하는 인성이라고 하는 자격, 그쵸?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곧 실력이죠, 실력. 그리고 또 이것은 뭐예요? 준비 능력과 같은 거죠, 그쵸? 이런 준비 능력을 예, 평상시 쭉 하고 있었는데 운에서 이렇게 병정화 운이 온다는 것은 나한테 기회가 되는 거죠. 내 실력, 인성이라고 하는 그동안 준비해왔던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길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수국화를 통해서 내가 격을 인정받고 내 격을 구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럼으로써 오히려 진급하는 운이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인성을 차고 있는 정관격이 식상운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격이 식상운이 와가지고 그 굉장히 흉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인성을 갖고 있을 때는 오히려 자격을 인정받는 운이다 이렇게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도리어 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도리어. 이 문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도리어 길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관이 무거운 거예요. 관이 무겁고 그 다음에 몸이죠. 몸은 가벼운 거예요. 관이 무겁고 몸이 가볍다는 건 정관이라 하더라도 그쵸? 만약에 을목이 뭐 경신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정관이 을목 입장에서는 아무리 정관이라도 무거운 거죠. 이 무거운 금이에요. 그렇죠? 무겁고 그리고 을목은 상대적으로 근이 없으면은 이거는 이제는 몸이 약한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얘기죠. 이럴 때 만약에 인성을 쓰고 있다. 인성을 갖추고 있다. 그럼 임수죠. 임수를 갖추고 있으면 이럴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 또한 관인상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금생수 이렇게 수생목으로 관이 인성 이건 인성이고 요거는 저 관이니까 관인상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월에서도 임수의 장생지로다가 이게 그냥 관인상생이 바로 직방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주 구조라면 이렇게 정인을 쓰고 있다면 그죠. 그럴 때는 이때는 몸이 왕한 것이 그죠 마땅하다. 몸이 왕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므로 그래서 재우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재우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일간이 약하니까 인성으로라도 이렇게 관인상생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아무리 정관격에는 재성과 그쵸 아무리 재성과 인성을 같이 써야 최고로 뭐 높은 격국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재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재성이라고 하는 건 무토죠, 무토. 그쵸? 이때 무토가 잘못 있으면 이게 이제는 토국수를 하게 되고 결국은 아니면 토생금을 하게 돼서 관을 더 무겁게 하든가 그 다음에 토국수가 되던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재운 이거는 이제 운에서 오는 거니까 운에서 재성운이 그렇게 나한테 유리하지는 않다. 운에서 오는 것은 뭐예요? 원국이나 대운에 있는 것은 상생을 먼저 하지만 운에서 오는 거는 상극부터 하니까 이때는 재극인부터 한단 말이죠. 그러면 좋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자평진전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그냥 이렇게 문장을 읽으면서 이것을 왜 이렇게 썼을까 이게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궁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정관, 용제, 운희, 인수, 신왕, 지지, 절기, 식상, 약, 신왕이, 제,경, 관약, 즉, 잉, 취, 재관, 운야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관격이 재성을 용신으로 하는 경우에 그렇죠? 운에서는 인수와 일간이 신왕한 그 지지를 기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식상 근데 절대로 식상은 꺼린다 그렇죠? 식상은 절대로 꺼리고 만약에 몸이 왕하고 재성이 왕한데 재성이 약하고 또 관이 약한 경우에는 그쵸? 그런 경우에는 즉 뭐예요? 즉 거듭 재성과 관성의 운을 뭐하면 좋다고요? 취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정관격이 투관된 재성을 써서 성격이 되었으면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관격이 투관된 재성, 그렇죠? 투관된 재성을 썼을 때, 쉽게 얘기해서 예문으로 보면은 이렇게 간목일간이 6월 정관격인데 투관된 재성을 썼을 때는 기토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재성 성격되었는데 이럴 때는 지지로 오는 인성운이 좋다는 거예요. 지지로 오는 운. 재성이 천간에 투관되어 있으니까 지지로 오는 자수 같은 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자수 같은 운이 오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이미 정관이 이게 정관이 관인 상승이 되는 거죠. 관이 인성이 시지로 오니까 이렇게 관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일간을 생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이 재성과 지지에 있는 인성이 서로 불해가 되는 거죠. 꺼리지 않는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을목이 신월이다. 을목이 신월이면 무토가 이제 이렇게 정관이 되겠죠. 그렇죠? 무토가 정관이 되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성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격이 무토 재성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토생금 재생관으로 성격이 됐을 때 이런 사주에서는 운에서 무슨 운이 좋다고 해수운이 좋다는 거죠. 해수운이 이렇게 해수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게 이제는 을목한테는 인성이니까 정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 천간에 있는 무토와 지지에 있는 해수는 서로 뭐예요? 꺼리지 않는다는 거죠. 꺼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불해라고 얘기를 하죠. 꺼리지 않는 운, 불해, 꺼리지 않는다. 이게 제인불해예요. 그래서 천간과 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운에서 인수운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인수가 이렇게 제인불해로 제인을 같이 두 개를 쓸 수 있는 그 높은 격이라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을목이 금극목 당하고 목국토를 해야 돼서 일간이 신약하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이렇게 돕는 운이 좋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격국에서는 형태상의 격국의 순용과 역용 또는 특별한 경우에 어떤 상신을 필요로 해서 이렇게 격국이 성격이 되는 것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뭘 봐야 되냐면 격국하고 그쵸 상신하고 일간하고의 이 삼자의 왕세 강약을 저울질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이제 실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요 세력 한 끗 차이로 이 사람의 이제 인생 전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생관으로 성격되게 되면 보통 일간들이 약하기 때문에 지지로 인성이 와서 제인불해가 돼서 일간을 돕는 운이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일간이 로강지, 그쵸? 신앙한, 일간이 신앙한 지지를 만나는 것이니까 묘목이나, 그쵸? 인목이나 이렇게 비경겁제 지지로 오는 근의 운으로 일간이 왕해지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삼자가 힘이 균형이 서로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그거야말로 그렇게 돼야지 이게 진정한 높은 격이에요. 무조건 높은 격, 무조건 제인만 있다고 높은 격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높은 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식상은 절대 꺼리죠. 식상운은 왜냐하면 병화나 정화운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인성운이 오면은 어, 이렇게 인성이 아니지 식상은 그러니까 경금이죠. 저 경금 미안합니다. 저 아닌데 관 을목한테 식상이죠. 병화정화가 맞네요. 내가 이렇게 오늘 헷갈리네. 자, 병화정화, 그쵸. 식상운이죠. 식상운은 절대 꺼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식상운을 절대 꺼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 병정화가 와가지고 뭘 하니까는 이 재성을 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상관생재, 식신생재, 상관생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식상으로 절대 꺼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관격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내가 재생관으로 그 일을 주도적으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될 사람이 식상운을 만나게 되면 사적으로 식상상제를 하게 되니 내가 그 공적인 임무를 사적인 내 이익을 위해서 활용을 한다든가 그래서 또 공적인 공간에서 내 업무를 보지 않고 뭐 인터넷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식상생재 상관생재를 하면서 이게 정관격이라고 하는 그 틀이 탁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무조건 그거는 꺼린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정관격이 어떤 파격의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 그리고 근데 만약에 일간이 신앙해요. 신앙한데 거꾸로 재성이 가볍고 또는 또 정관이 또 약하다면 그러니까 일간은 오히려 로강지가 있는데 재성은 천간에 그냥 떠 있기만 하고 가볍게 정관도 그냥 원령에 약하게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관격이라고 해서 로강지로만 정관격이 성격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무토일간이 뭐 진월에 비견월령이 진중의 을목으로도 이게 정관격이 성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정관이 약한 경우도 있어요. 정관이 약하다면 이때는 즉 거듭 재성과 관성운을 취함이 좋다. 이럴 때는 이 재성운, 그렇죠? 재성 수라고 하는 재성운이 와서 이렇게 재생관을 하든가 재성이 약한 경우에는 관이 이렇게 약한 경우에는 또 천간으로 뚜렷하게 이렇게 뭐 갑을목이 을목이 드러나든가 지지로 뭐 묘목운이 오든지 이런 식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해설은 읽지 않아도 이해를 했으리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관 폐인, 운희 재향, 그 다음에 상식, 반길, 약 관중, 신약, 신경, 이 폐인, 그 다음에 즉, 신왕, 위, 의, 불필, 제, 운이야 그랬어요. 이 소리 뭐야? 정관이 폐인을 하고 있으면 이 소리는 정관이 정인이 있다는 얘기죠. 정관 폐인격이면은 이때는 운에서 제로 향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제인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간목이 그쵸 이렇게 정관격에서 인성을 차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그래서 뭐 계유 이런 식으로 인성을 이렇게 차고 있는 경우에는 운이 무슨 운으로 흘러가야 되냐? 운에서는 재성운을 기뻐하는데 재성의 고향을 기뻐한다고 했으니까 지지로 오는 재성이죠. 그래서 뭐 지지로 오는 거니까 축토가 좀 적당하겠네요. 사유축 삼합이 되는 거니까 이러면 축토가 재성인데 재생관을 자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축토가 오면은
축토가 사유축으로 이렇게 되면 관이 강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운, 축토운 이런 운을 기뻐한다. 재성의 고향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식신상관은 도리어 길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상관과 식신운은 오히려 이때는 길하다. 자, 정관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식상운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어떤 격국으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식상운이 오히려 좋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에는 인성을 차고 있기 때문에 간목이 이렇게 인성을 차고 있기 때문에 정화라고 하는 상관운이 오더라도 오히려 이 개수가 수국화를 해서 이 상관을 극제하는, 그죠? 이렇게 제하는 그런 공이 있는 거죠. 제화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상관이라고 하는 이 기신운이 이 사주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인성을 차고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무슨 기회? 나의 정관과 간인상생을 하고 있던 것을 인정받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관격이라는 틀 안에서 내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꾸준하게 수색목으로 내가 준비 능력을 키우고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정보와 자료를 갖고 있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관격의 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런데 운에서 상관운이 왔다? 그럼 검증받는 거거든요. 상관경환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정관이라고 하는 틀이 어떤지 이렇게 검증하러 오는 운인데 내가 인성을 차고 있으면 인성으로서 이 상관의 검증을 통과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인정받는 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진급하는 운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좋은 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는 정관이 무겁다는 거죠. 정관이 무거우면은 당연히 몸은 일간은 당연히 경하죠. 가볍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폐인이 되어 있다. 폐인이 된 경우.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간목일주가 만약에 정관이 무거워요. 간목일주로 하면 안 되겠다. 을목일주로 경신월로 합시다. 경신월로. 그러면 을목 입장에서는 아무리 정관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거죠. 그러면 일간은 당연히 가볍죠. 그렇죠? 이럴 때 임수를 쓰고 있는 이런 격국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관인상생이죠. 그렇죠? 을목이 금생수 이렇게 수생모로 관인상생 이런 경우의 격국일 때는 그쵸 그 얘기죠. 이렇게 정의를 쓰고 있을 때는 이때는 일간이 왕성함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무거운 관을 감당하려면 관인상생으로 일간을 도와서 일간이 도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이럴 때는 아무리 그 높은 격이 그 재성과 인성이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격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무거운 정관에서 관인상생으로 일간이 왕성해져서 인성이 돕는 이런 경우에는 재성은 안 좋다는 거죠.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냥 이때는 오히려 그냥 정관의 인성 하나만 하더라도 정작 관인 시간이 흐를수록 관이 설기되더라도 그래도 이 재성은 필요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재성이 있게 되면 이게 이제 무토가 있게 되면 이것이 이제는 제극인이 되기 때문이죠. 제극인이 되고 설상가상 그래서 이거 필요하지 않다. 재성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운에서 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운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운에서 오는 거는 원국이나 대운은 극할 거하고 상승할 거하고 두 가지가 동시에 있으면 상승을 먼저 하지만 운에서 오는 것은 두 가지 할 게 같이 동시에 있을 경우 토생금도 해야 되고 토국수도 해야 될 경우에는 토국수부터 합니다. 토국수부터. 그래서 토국수부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는 일간이 확 약해지면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재성이 원국에서도 그렇고 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일간이 관인상생으로 신약해서 관인상생으로 도움받고 있을 때는 재성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관격이 정인으로 성격되면
정관이 정인에게 설하되니 운에서 지지로 오는 재성을 만나 재인불애로 관성을 생화하는 것을 기뻐하고 식상운은 인성을 쓰고 있는 사주일 때는 도리어 정관을 보호하는 공을 세워서 좋은 운이다. 그런데 또 정관이 왕성하고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인성이 일간을 도와야 하니 재성운은 좋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77년생이고요. 이노션이라는 광고 홍보 회사 직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업 직원인데 직장 들어간 지 2, 3년 되도록 제대로 된 그런 광고주를 섭외를 못해서 이제 난처한 상황이었는데 2020년 경자년에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100억짜리 광고주를 섭외해가지고 굉장히 한 번에 인정을 받는 그런 사주였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사주 일대운이고요. 정사, 경술, 경자, 이모입니다. 자, 이 사주의 이제 문제점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경금일주가 이제 수월에 태어났으니까 인성월령에 태어난 거, 육신으로는 인성월령에, 편인월령에 태어났어요. 편인월령에 태어났고 비견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격국으로는 삼합을 우선으로 해서 격을 잡아야 되니 인호수 삼합이 있고 정관이 연관으로 드러나고 정사 연주로서 이 정관도 튼튼한 사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신이죠. 임수. 임수가 정화랑 멀어서 합은 좀 안 되고 특히 월에 이 술중의 무토가 어느 정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합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항상 신경이 쓰이는 거죠. 수국화의 신경이. 그렇죠? 그래서 이 비견이 금생수하고 이렇게 수국화하는 이것 때문에 그래도 상관은 아니지만 식신도 결국은 정관을 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달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와야 좋을까요? 여기에서 식신하고 정관하고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재성운이 오면 좋겠죠. 재성운이. 그렇죠? 그래서 재성운이 좋은데 지금 원문에서는 인성이 천간으로 드러나 있을 때를 얘기를 한 거죠. 인성이 천간으로 드러나 있을 때 지지로 재성운이 오면은 이제는 좋다. 이렇게 이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사주는 반대가 있는 거죠. 인성이 월령에 있고 그렇죠? 인성이 월령에 있고 관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천간으로 재성운이 오는 것이 이 사주에서 굉장히 좋은 운인 거죠. 그래서 41대 운에 을사대운을 맞이하면서 그해 이제 경자년에 100억짜리 광고주를 섭외하게 됐다. 그래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실력이 자기가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운에서 그게 아다리가 돼서 운에서 딱 만나야지 그 기회가 주어져서 자기가 그거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좋은 대운을 만나서 환경이 이루어지니 경자년을 잘 활용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경자년이 좋은 이유는 뭐예요? 비견이 오는데 비견은 경쟁자죠. 그래서 내부의 경쟁자가 운에서 왔지만 이게 정관은 튼튼하니까 정관이 이거 비견을 제한 거죠. 비견을 제하고 더군다나 대운에서 목생활을 하니까 재생관까지 받고 있는 이 정관이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정관이 비견을 만나서 비견을 제해서 자기가 뭔가를 원하는 것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좋은 운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사주 해설을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를 한번 이 사주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경금일간이 수월에 출생하고 시지의 오화와 회합을 하니 연간에 정화 정관으로 격을 삼는다. 문제는 시간의 임수와 합을 하는가의 문제인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 합력이 약하고 또한 월령이 인성월이라 합을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위 사주는 정관격이 월령의 인성을 차고 있으니 천간으로 재성운이 좋은데 41대운 을사를 만나 수생목 목생화로 재생관하니 좋은 대운이고 2020년 경자년은 비견운을 정관이 제화하고 지지로 오는 자수 상관은 인성, 월지 인성의 술토가 폐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운이 되었다. 이것이 원문에서 말하고 있는 정관격이 인성을 차고 있으면 운에서 재성의 고향을 기뻐하고 상관과 식신은 도리어 길하다라는 얘기한 말이다. 다만 위 사주는
인성이 월에 있으니 재성은 천간으로 오는 운이 좋고 식상은 지지로 오는 운이 좋은 것이 그것이 위아래가 다른 것뿐이다. 이렇게 해설을 달았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정관, 정관 대상식 이용 인재 그 다음에 운희 관왕 인왕지 향 재운 절기 그 다음에 약 인수 첩출 재운 역 무해의 그랬습니다. 자, 정관격이 그쵸 식신상관을 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월에 간목일주가 만약에 6월 정관격이라고 하면 이것은 월에는 정관인데 천간의 상관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는 정관격이 상관을 보고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만약에 인수가 있어야지 성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아주 좋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정관격이 상관을 대하고 있지만 정인을 차고 있어서 이제 상관 이제는 상관을 폐인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러면 능력이 더 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신만 있는 것보다는 흉신하고 섞여 있어야 그 사주가 더 능력이 있어서 높은 격이다. 이렇게 이제는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식상을 만났는데 뭐예요? 인성용신이 이제 제하는 거죠. 이렇게 제하고 있을 때 이런 사주, 이런 제하는 용신이라면은 그러면은 우는 뭘 기뻐하냐면 관항하거나 인왕한 고향을 기뻐한다. 그 얘기죠. 관항, 인왕한 고향을 기뻐한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지지에서 관이 뭐 신유로 방국을 이루고 오든가 또는 인성, 그렇죠. 인성이 지지로다가 그렇죠. 해수나 자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이거는 건들지 않은 거죠. 이거는 상관폐인은 건들지 않은 거죠. 이렇게 오는 고향을 이제 기뻐하고 그 다음에 재성운은 절대 꺼린다. 여기서 이런 경우에 재성운이 오면 쥐약이죠. 그죠? 무토가 와도 그렇고 기토가 와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버리면 기토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토가 각기합을 하겠죠. 그럼 정인이 묶이니까 이게 상관이 살아나서 이거는 그냥 이게 정인이죠. 정인이고 무토 기토가 상관이니까 그렇죠. 이때는 오히려 어, 예문이 이게 일간이죠. 이게 일간이네. 착각했어요. 이게 일간이라고 보면 이게 상관인성이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무토나 기토, 그렇죠. 재성운이 오는 거 절대 꺼리는 이유는 무게합을 하거나 토국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인성, 상관이 살아나서 유금, 정관을 그까지가 합격이 되니까 당연히 절대 꺼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인수가 중첩되게 나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인데 인성이 이렇게 정유, 상관을 정관격이 상관을 대하고 있는데 인성이 중첩되게 나왔다.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다. 인성이 이렇게 중첩되게 나왔을 때 이럴 때는 재성운을 만나도 재운 또한 무해하다. 나쁘지 않다. 그래서 무토든 기토든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극제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하나 정도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인성이 너무 많아 있을 때는 제극인 하나 정도는 괜찮다. 해롭지 않다. 좋다는 뜻이 아니라 해롭지 않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설을 살펴보면 다시 자, 정관격이 식상을 대하고 있는데 인성을 차고 있는 정관 폐인격이 일간이 약함으로 정관이 지지로 향하여 인성을 생화해서 인성운으로 향하면 인성이 일간을 생화하니까 왕성해져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재성운은 매우 흉하지만 인수가 중적되면 재성운도 꺼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그거죠. 67년생이고 정관격이에요. 이 사람은 유한 킴벌리 대리점 점주인데 부동산으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자, 남자 사주 10대 운이고요. 정미, 계묘, 무술, 정사입니다. 자, 무토일간이 묘월에 태어나서 정관격이죠. 정관격인데 인성이 하나, 둘, 셋. 그쵸. 인성이 많이 드러났어요. 인성이 중첩되게 많이 드러났어요. 이럴 때는 운에서 오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원국에서 이렇게 재금긴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좋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것이 탐재개인이 아니고 이게 재극인이 아니고 재인을 정관격에서 재인을 다 쓰는 그런 거와 같다. 특히 이 재성은 어쨌든 간에 이 수국화 이전에 또 뭐예요? 수생목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수생목해서 이렇게 목생화로 가는 거죠. 이렇게 수생목 목생화로 가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는 어, 수생목 목생화로 가서 화생터로 흘러가기 때문에 원국에 있는 건 나쁘지 않은데 운에서 그렇죠? 운에서도 뭐 임수가 하나 재성운이 온다 이럴 때는 뭐 하나를 묶어버려서 묶거나 또는 개수가 운에서 온다 이거는 상생보다는 상극부터 하니까 하나를 이렇게 쳐내서 이렇게 정리되는 운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한번 사주 해설을 살펴보면은 자 무토일간이 저 여기서 무토일간이 이제 묘월에 출생하고 월간의 재생과 간이 상생으로 성격되었는데 아쉬운 것은 일간이 인성과 근으로 강하고 재관이 약한 것이다. 그런데 경자 기해년에 경제 기해년에 이제 대운 지지에서 재생관으로 관운이 강하게 들어오니 창고용으로 사둔 땅이 급격하게 오르고 아파트 분양도 쉽게 당첨되어서 큰 이익을 보았다. 이것이 위에서 언급한 재성운은 매우 흉하지만 인수가 중첩되게 많으면 재성운도 꺼리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연월간의 제극기는 가벼운 재성이 인성을 덜어내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마저 끝내려고 했는데 자꾸 시간이 안 맞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